이게 코인 거래 대금이 느는 것도 국내 증시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이 코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가 없다는 거죠, 국내 증시에.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증시는 더더욱 외국인들이 좀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한국 증시가 그만큼 이제 매력이 없었고 한국 증시를 탈출하는 거 지능순이다, 그런 표현은 좀 저도 아쉽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좀 반박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12월이죠. 곧 있으면 연말이라서 이제 올 한 해도 다 끝나가는데, 올해 미국 증시는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지금도 뭐 증시가 굉장히 나쁘지 않죠. 그에 반면 코스피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이유랑 현재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한번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그냥 연일 계속 최고가고 네. 한국은 이제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이제 오늘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좀 오랜만에 다시 2,500을 좀 해보곤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12월인데 사실 지금 이제 2,500이에요? 이제 2,500이에요. 네. 네. 뭐 보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5개월째 지금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랑 미국 증시가 보통은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그렇죠. 올해 하반기는 너무나 다르죠. 하반기는 미국은 정말 끝없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지금 미국의 나스닥만 이렇게 한번 보셔도 나스닥은 지금 매월 오르고 있거든요. 정말 끝없이 오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끝없이 그냥 큰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라가는데, 예, 근데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한테 유리하고, 한국은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저렇게 관세 부과하고 지금 세계화 시대에서 탈세계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많이 먹고 살던 국가니까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 눈에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증시가 그런 걸 반영하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12월 초에 약간 어쨌든 지금 한국도 좀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말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철저하게 미국 위주로만 가는 네,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국장을 떠나는 거는 지능순이다 라는 말이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증권업에 계시면서 그런 말 들으시면. 기분 안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근데 거기에 또 반박도 못 해요. 왜냐면 이제 결과가 그걸 말해주다 보니까, 요즘엔 또 미국도 미국인데 이제 코인 해야 된다, 그 얘기까지 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코인 거래 대금이 느는 것도 국내 증시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이 코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연령대가 이렇게 좀 낮았던 분들, 20, 30대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연령이 크게 상관없어요. 5, 60대 분들도 국내 주식을 일부 팔고 코인으로 가니까 수요가 없다는 거죠, 국내 증시에.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증시는 더더욱 외국인들이 좀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결국 한국 증시가 그만큼 이제 매력이 없었고, 또 그렇게 됐던 게 아까 말씀드린 외부 변수도 있는데, 또 국내도 사실 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여러 좀 사건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역시 좀 국장 안 되는구나, 저렇게 또 주주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행위들이 좀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역시 미국 가자, 뭐 아니면 차라리 코인 하자, 이런 게 더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더 심해졌고, 그거를 마땅히 뭐 반박할 만한 뭐 그런 상황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탈출하는 거 지능순이다, 그런 표현은 좀 저도 아쉽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좀 반박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랑 코인 얘기해 줘서,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사님 뭐 주식 위주로 얘기하시지만 뭐 앞으로 코인 이제 1월 20일부터 내년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잖아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의도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고요. 왜냐면 일단 이제 증권사 안에서도요, 코인에 대한 보고서 쓰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이제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코인에 대한 이제 리서치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코인이 뭐 좋든 싫든 간에 저도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큰 자산이 됐고, 지금 코인 시가총액이 미국에서만 보면 금이 1위거든요. 전 세계 1위인데 그 다음이 아마 애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순인데 7등이 코인이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이제 시총 기준으로 7위니까 은행 시가총액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옛날에 사실 트럼프가 비트코인 보고 사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말을 바꿨죠. 근데 이게 쓸모 있냐 없냐를 떠나서 결국 하나의 이제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뒤에 또 트럼프가 또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각종 규제 완화를 해줄 거란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도 유예가 됐잖아요. 영향력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은 뜨거워지고, 증권사에서도 시선들은 이제
과거랑은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코인은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코인이 너무 오른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은 할 거예요. 하겠지만 그 가격을 떠나서라도 이제 하나의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냥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확실히 바뀐 거는 그건 좀 큰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반도체주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특히 안 좋은데 연일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이유랑 언제 회복되는 거죠? 일단 이제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던 거는 제일 컸던 게 이제 그 중국에 좀 추격이 좀 있었다는 거. 중국의 CXMT라는 기업이 워낙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더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위협적이거든요. 하이닉스는 이제 중국 비중이 높진 않은데 삼성전자는 중국 비중도 꽤 되는 편이다 보니까 중국의 자체적인 추격이 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공급 강의 이슈에다가 PC나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좀 안 팔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요가 좀 부진했고, 거기에 물론 하이닉스는 아직 잘하고 있지만 삼성이 HBM, 엔비디아 공급을 지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젠슨항의 말에 의하면 일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젠슨항이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다. 예, 테스트 거의 끝나간다. 그래서 아마 통과 가능성 높은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아직도 통과 안 됐구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악재성 요인들이 여러 가지 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올해 좀 주가가 좀 너무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 또 한 가지가 11월 들어서 미국도 반도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주도권이, AI의 주도권이 옛날엔 반도체였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요즘에 미국 투자하신 분들 다 팔란티어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대표주자거든요. 근데 그쪽이 가니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나 이쪽에서 돈들이 좀 빠져나간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트럼프의 관세부가 이제 이런 것들도 반도체 좋은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주들이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지만 하반기 들어와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주가는 좀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바닥은 나왔다고 보는 게,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10조 원 발표를 해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주가 하방을 막아주겠다는 요인이죠.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0만 주씩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런 걸 보면 업황을 떠나서라도 결국에 이제 주가 바닥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올라가려면 안 좋은 게 해소가 돼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삼성도 엔비디아 공급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여전히 전통 반도체 수요는 크게 늘진 않고 있어요. 내년 한 2분기는 돼야 되고, 트럼프 정책도 내년 1월 20일 취임하고 난 다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적으로 가긴 좀 쉽지 않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은 확실히 나왔지만 추세 상승까지는 한두 달 정도는 더 확인은 필요하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 미국에서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그 제조업 지표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랑 되게 밀접해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어요. 제조업 지표가, 미국의 ISM. 근데 거기서 미국의 컴퓨터나 전자제품, IT 하드웨어 만드는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마다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곳에서는 18개월 만에 드디어 주문이 늘기 시작했다, 이런 또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년 넘게 주문이 줄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뭐 가전제품이나 IT나 이런 것들이 줄었는데 이게 늘기 시작했다는 건 반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희망적인 뉴스가 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좀 최악은 지나가고 뭔가 희망적인 뉴스들도 조금씩은 나오기 시작했다. 그 선거도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년 정도 어느 시점에선,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한두 달은 또 막 뭐 관세 얘기 나오겠죠. 그런 것들 잘 극복하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반도체도 회복될 것 같고, 내년 하반기는 대부분 업황 좋을 거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내년 2분기가 본격적으로 좀 반도체가 회복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수 2010년 이후에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밴드 최하단 수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통해서 주주 가치 위한 재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가는 사실 그렇게 신속지 않은 편인데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더라고요. 삼성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이제 바닥은 나왔다. 이제 예전에도 2014년 여기입니다. 이때부터 3년 동안, 2017년 동안 이때 제가 기억을 한 9번 정도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했는데
당시에 어쨌든 주가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박스권 보이다가 2016년 이제 후반기부터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때가 또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때 트럼프 당선됐을 때거든요. 근데 그 후로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자사주 매입 효과까지 좀 같이 맞물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진 상황에서 주가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마치 이런 구간과 저는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몇 달 정도의 박스권 흐름은 저는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나오고 나면 내년 하반기는 반도체 업황, 특히 내년 하반기를 좋게 보는 게 HBM4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또 엔비디아 탑재가 될 텐데 거기선 삼성도 아마 하이닉스처럼 좀 공급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또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 AI PC라든가 또 애플 아이폰도 내년 9월에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AI 기능들이 더 강화되면 DRAM 탑재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종합해보면 올해 하반기보다는 분명히 내년 하반기는 훨씬 더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서 내년 2분기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주가를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주가 안 갈 수는 있어요. 뭐 5만 원대, 6만 원대, 6만 5천 원 정도 여기서 한 몇 달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2분기면 4, 5, 6이잖아요. 내년. 그때쯤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회복되면서 내년 하반기를 기대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모습은 나오는데 그걸 위한 뭐 빌드업이죠. 뭐 준비 과정은 한 몇 달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빅테크 기업 펠런티어가 최근 한 달에 약 40% 정도 상승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AI 사이클 중심이 AI 하드웨어에서 점차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은 이사님도 비슷하게 보시는 건가요?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시장의 관심사가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게도 그걸 누리지 못했지만 미국의 엔비디아만 해도 주가가 사실 엄청나게 좀 사실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뭐 적게 오른 게 아니라 올해 엔비디아 이제 월봉 차트인데 보시면 정말 굉장히 기록적인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 사실 올해만이 아니죠.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사실 지금도 빠진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좀 최근에 어떻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지금 오르질 못하고 좀 버벅대고 있는 건 반도체 좋은데 이제 웬만한 호재들을 지금 반영을 했고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반도체는 알겠고 이 AI 학습을 통해서 어떤 회사들이 돈을 벌까 이걸 찾고 있는데 그 대표 기업이 팔란티어고 사실 팔란티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도 했지만 실적도 되게 잘 나온 데다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 회사 제품들이 많이 쓰였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러시아군의 위치를 추적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의 자동화 시스템에 팔란티르라는 이제 회사의 그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좀 탑재가 좀 되고 있어서 올해 팔란티어라는 이제 기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주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던 배경은 결국에 이제 수익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AI 투자를 통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직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데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죠. AI로 돈 버는 기업이 도대체 뭐가 있냐. 엔비디아 말고. 근데 팔란티어는 그걸로 돈 벌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중심축이 엔비디아에서 일로 넘어갔고 여기 월봉 보시면 엔비디아 갈 때 못 갔거든요, 실제. 근데 지난달이죠, 11월 달에 주가가 63% 올랐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주도주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팔란티어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인 게 한국 가면 대표적으로 이제 AI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잖아요. 네이버가 정말 못 갔는데 어쨌든 11월 중순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12월 달에 이제 지금 들어와서도 좀 강한 편인 건 결국 같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그쪽으로 중심이 좀 넘어가고 있고 또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또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스트 소프트거든요. 이 회사도 지금 보시면 한참 빠졌다가 지난달이죠. 이제 지난달에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회사가 지금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김 작가님도 유튜브 보시니까 보겸TV 있잖아요. 보겸TV. 거기가 갑자기 구독자가 1000만이 늘었잖아요. 한 달 만에. 그 아시겠지만 그 더빙한 거잖아요. 예, 이제 다국어로 더빙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 이스소프트거든요. AI 더빙을 해줘서 자동으로 그러고 이제 녹화를 해주고 그걸 내가 틀었을 때 외국인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소프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AI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돈 벌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트럼프의 가장 수혜주라고 했던 테슬라는요?
요즘에 테슬라 보면 그 느낌이 들어요. 대통령이 왠지 그 일론 머스크가 될 것 같은 나중에 그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가능성이. 예, 있을 것 같아요. 또 워낙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네네. 충분히 나중에 출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뭐 테슬라가 사실 빅테크 중에서 제일 못난이었잖아요. 지난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땐 돈도 많이 못 벌 때고 전기차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전폭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어쨌든 이제 주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단지 뭐 트럼프 테마주로만 보기 어려운 게 이번에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를 또 공개를 한 걸 제가 네.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넘사벽이에요.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고 거의 그냥 운전대 손 안 대로 될 정도로 그러니까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는 걸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내년에 정식 배포가 되고 목표는 26년도에 이 운전대가 없는 차를 지금 이제 출시하는 게 목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돼요.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번에 정부 효율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선임이 됐고 그게 하는 역할이 각종 규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수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각종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들을 저는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거를 뒤에서 트럼프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가 옛날 일기 때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 대통령이다 보니까 자기 편이 없었잖아요. 외톨이였잖아요. 뭐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근데 지금 2기는 완전히 달라요. 주류가 됐어요. 공화당이 주류가 됐기 때문에 예,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 트럼프가 사실상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그 연휴 때도 자기 이제 저택에서 그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파티를 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그림이 나온 거예요. 아, 그만큼 정말 일론 머스크를 신뢰를 많이 하는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는데 왜냐면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많은 빅테크 CEO들은 좀 해리스도 지원하고 그 트럼프도 지지하는 양다리를 좀 많이 겹쳤는데 거의 정말 올인했죠. 지금 사실 뭐 1,000억 이상 지원했다고. 예, 어마어마한 돈도 썼고 해리스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으니까 또 자기가 하는 사업들의 이런 규제 완화도 필요한 그 적임자로 일론 머스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 외에도 지금 네.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미국에서 커졌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테슬라는 결국엔 어느 시점에선 요 정고점은 넘어가지 않겠냐. 다만 주의하실 건 주가가 지금 누가 봐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씩 흔들릴 수 있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테슬라가 갈 길은 저는 아직은 좀 멀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이제 내년 1월 20일부터 집권도 시작되는데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주식은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여기 뭐 미국에서는 자율주행도 있고 또 한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상장은 안 돼 있지만 그 스페이스X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상징 같은 거죠. 근데 똑같아요. 자율주행이나 이제 우주 산업은 규제 산업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바이든 정권에선 일론 머스크가 불만이 되게 많았대요. 이거 뭐 스페이스X 발사하려면 환경 조사도 받아야 되고 허락받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규제가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좀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화성까지 지금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열정적인데 그 가능성은 더욱더욱 높아졌고 어쨌든 스페이스X 가치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상장 얘기도 나오니까 그럼 결국 그게 잘 된다는 얘기는 뭐죠? 우주 산업에 대한 규제가 민간 쪽으로 풀어지면 다른 회사들도 다 같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스페이스X 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실제 이제 우주 산업은 근데 투자하기 좀 어려운 것처럼 대신에 UFO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실제 이름 그대로 이게 진짜 예, 심플해요. 이게 UFO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1년도에 우주 한번 테마 불었다가 망가졌거든요. 그랬다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하는데 나중에 스페이스X가 여기 들어가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UFO라는 이제 ETF가 어쨌든 좀 중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양한 우주 항공주들이 있으니까 일단 저는 우주 산업, 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 시대에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LNG 산업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드릴 베이비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드릴이죠. 이제 우리가 드릴로 뭐 하죠? 땅 파잖아요. 땅 파서 이제 뭘 캐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밑에 땅을 캐면 가스나 원유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흔히 셰일가스, 셰일오일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파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원유나 가스 많이 캐가지고 그걸로 수출하자. 수출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돈도 많이 벌겠지만 네. 결국엔 유가가 떨어지겠죠. 유가나 가스값 떨어지면 에너지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원해요. 물가 낮추는 걸. 근데 지금 미국은 AI도 해야죠. 미국의 공장도 지어야죠. 지금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AI에는 24시간 내내 데이터 센터,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트럼프는 바이든과 뭐가 다르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그걸 충당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뭐 태양광, 풍력. 그게 아니라 값싼 화석 연료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남는 걸 수출하자.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원유나 천연가스. 근데 이제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위주로 아마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천연가스는 운송하려면 파이프를 깔아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이걸 액화시켜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운송하는 흔히 LNG라 그러죠. 또 LNG가 또 독성이 없기 때문에 훨씬 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LNG 발전, 또 우리나라도 LNG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수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미국의 LNG 밸류체인도 수혜를 받을 거고 또 한국에서는 조선주죠. 당연히. 왜냐하면 LNG 운송선을 만드는 게 조선업체인데 이게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LNG 운반선만큼은 한국을 따라오기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기술 격차가 좀 커가지고 조선주하고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LNG 밸류체인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MLPX라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에너지 인프라 쪽인데 주로 LNG 그 밸류체인 있죠. 미국 기업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ETF예요. MLPX라는 건데 요새 좀 올랐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제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ETF가 좋은 게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기업이 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UFO도 그렇고 이런 이제 MLPX 같은 대표적인 LNG 이런 밸류 체인들을 그냥 ETF 사면 하나로 이제 우리가 통일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트럼프의 좀 가장 수혜 쪽은 말씀드린 대로 LNG 쪽이 또 한 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